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입니다. 백악관 스타워즈 데이를 맞아 강화된 트럼프 밈 공유. 그가 시스 로드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 미 경제 지금은 과도기 FRB 의장 해임 안에 트럼프 씨. GDP에서 재고와 정부 지출을 빼라. 로봇이 조립할 수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디자인, 격변의 방산, 데이터 분석의 전략 수립, 전장판도 바꾼 AI, 해외 영화 100% 관세, 헐리우드는 파괴적 타격, 트럼프, 일 제치고 세계 꼴찌 불명예 기록한 한국, 이러다 진짜 사라질라. 디포커스, 현대 ITC,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환 박차.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저출생 시대의 정책 제시. 국힘 단일화 추진에 민주당 기미 장기말 자신들이 뽑고 절벽 떠밀어 이렇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백악관 스타워즈 데이를 맞아 강화된 트럼프 밈 공유. 그가 시스 로드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 이라는 제목으로 스테파니 칼로이가 The Rope에서 5월 5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스타일은 아니죠. 이게 그래서 백악관은 제다이 스타일로 대통령을 소개했지만은 자기네들이 볼 때는 시스로드 살인자, 마약로드, 위험한 죄수, 잘 알려진 MS-13 갱단 멤버들을 우리 은하계로 되돌리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5월 4일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미국식 꼬집는 그런 표현으로 보도를 했네요. 또 다른 뉴스는 백악관 이번에는 잭시스 로드로서 또 다른 AI 생성 트럼프 이미지 공개. 정치에 권위적이고 좀 점잖은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일부러 행보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탈리 오가네시안이라고 데드라인에서 5월 5일날 이것도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반란이 아닙니다. 제국입니다. 4일이 여러분과 함께를 바랍니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제다이 스타워즈 우리 봤지만은 제다이는 평화를 중요하지만 시스는 지배와 통제를 통한 질서를 원합니다. 트럼프가 절대 제다이는 아니다에 동의합니다. 권위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조금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공격을 한다면은 미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해도 뭐 다른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거죠. 미국 제국주의가 패권을 잡느냐, 중공이 패권을 잡느냐에 결국 귀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 경제 지금은 과도기 FRB 의장 해임 안에 트럼프 씨 해임 검토를 했었죠. 요거는 2017년의 사진입니다만 고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이 리세션,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표현하기로는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 가지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진행을 하면서 쳐나가면 된다. 이 가지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을 없음을 재차 시사했다.
1분기 미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은 연율 환산으로 전기 대비 0.3% 감소로 3년 만에 마이너스로 가라앉았다. 트럼프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장래는 미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경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책 운영을 둘러싼 견해차로 파월 씨의 해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지 2026년 5월의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가능성을 물어 왜 그렇게 하는가, 조금 있으면 FRB 의장 교체 인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는데 굳이 내가 지금 해임 방향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금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1년 후가 파월의 임기 만료이므로 굳이 그 전에 해임할 필요가 없을 것. 그러나 해임 실질적 권한은 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GDP에서 재고와 정부 지출을 빼라. GDP 가지고 모두 뭐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되는데 지출 접근법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GDP란 게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에서 M 빼는 건데 C가 소비죠. I가 투자고 기업의 자본 지출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추가로 붙는 게 재고 증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재고 감소까지도 포함돼야 됩니다. 정부 지출,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빼는 거죠. 수입은 수출은 더하고. 그래서 투자 인베스트먼트에서 저는 재고 증가는 감소가 포함될 것이며 GDP 산출에 이것은 빼야 한다는 게 저의 지속적인 주장이죠. 왜냐? 그 원가 회계 패러다임이다 이거죠. GDP도. 그 이중으로 가공비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GDP를 부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술 더 떠서 정부 지출을 빼자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중공의 GDP 5% 성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정부 지출이기 때문이며 미국은 재정 적자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이 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등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돈을 써도 GDP에 집어넣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 지출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계속해서 GDP 5% 성장이라는 것이 민간의 성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지출을 포함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5% 계속 성장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거가 아니다라는 견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GDP에 대한 엉뚱하고 또 급진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저는 뭐 재고 한 가지만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는 정부 지출까지 과감한 의견을 내고 있네요. 고지를 하는 입장에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올만 하겠습니다. 정부 지출을 빼서 GDP가 내려간다고 산출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들 스르프 사고 방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로봇이 조립할 수 있는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디자인,
처음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디자인이 왜 이렇게 촌스럽냐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보면은 현재로서는 여기 조립할 때 사람 손이 아직 들어갑니다만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완전히 로봇 자동화가 될 날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의 강점은 수직 통합 제조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뉴스에 공정에 쓰이는 장비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소개하고 있고, 어, 지역 고등학교와 협력해서 생산지 고용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하 생산직으로 들어오면은 고등학교 졸업자 다들 대학교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뭐 전부 다 대학교 그냥 거의 대부분 가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미국에서도 대졸자들도 블루 칼라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고임금을 주긴 줘야 될 겁니다. 취재 기자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완성 출고차 최종 출고 단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격번의 방산, 데이터 분석의 전략 수립, 전장판도 바꾼 AI, 김남희 기자가 조선 비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첨단 방위산업 기술은 전장의 판도를 바꿔놨다. AI 기술 기업의 약진 속에 미국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방산 매출 세계 1위 록히드 마틴의 2배를 넘어섰다. 팔란티어는 그동안 주 고객사가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이었으나 민간기업과 해외로 매출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그래서 잠수함이 아니고 수중 공격무기죠. 수중 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이 분석하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이것은 팔란티어가 전투용 인공지능 차량이라고 타이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퓨처 오브 워페어라고 해서 팔란티어 미래는 드론 전쟁 그 동영상들인데, 그 드론들이 수백 대가 이 군함에서 떠올라 가지고 어,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날라오는 미사일까지도 부닥쳐 가지고 자살 특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감지 못하게 드론으로 대형 탱크를 폭파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안돌이라는 또 방위업체가 있는데, 국내에서 현대 HD, 현대중공업, LIG 넥스원, 그다음에 대한항공 등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두릴은 비상장사인데 지난 2월 2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280억 달러, 약 40조 원으로 평가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AI, 무인 시스템, 로봇 등 방산기술 스타트업에는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맥켄지가 2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벤처 캐피탈이 방산 관련 기업 투자는 1년 전 대비 33% 늘어난 310억 달러, 약 44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 100% 관세, 헐리우드는 파괴적 타격 트럼프, 지지통신 외경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영화까지 이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답니다. 이것은 안전보장상의 위협이라고 대통령이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4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추가 관세 보복으로 중국에서 상영되는 미국 영화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먼저 했네요. 트럼프가 관세를 언급한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미중 갈등이 엔터테인먼트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나왔다.
트럼프 씨는 1월에 대통령 취임 전 배우 멜 깁슨 씨, 실베스터 스텔론 씨 등을 헐리우드 특사로 임명했었다. 해외에 많은 비즈니스를 빼앗긴 헐리우드를 되찾겠다라고 영화 산업의 진흥을 또 목표로 하고 있다. 영화까지, 그러니까 시스 로드가 많네요. 시스. 일 제치고 세계 꼴찌 불명예 기록한 한국, 이러다 진짜 사라질라. 박지연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37개국 중 한국이 꼴찌다. 일본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낮은 11.4%다.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은 0에서 14세까지 어린이 비율이 한국이 전체 인구의 10.6%, 일본이 11.4%, 이탈리아가 11.9%, 스페인이 12.9%, 독일, 태국, 중국 등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애들이 가장 적은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소년 인구라고 표현하는데 542만 8천 명으로 10.6%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년에는 9.7%로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100명 중 10명밖에 안 된다. 애들은 미래 한국을 짊어질 애들이 100명 중 10명뿐이 안 된다. 급격히 인구가 아마 줄어들 것이다. 여러 번 제가 다뤘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본 원인은 도시 집중화가 가장 높은 게 저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자연의 현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물도 밀집된 지역에서는 출산율을 낮춥니다. 왜냐? 먹을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구가 가리키는 생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물리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과감한 그 판단이 나오는 거죠. 수도를 인구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수도를 한국은 서울에서 다시 북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통일입니다. 디포커스 현대 ITC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환 박차. 이 ERP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가 그 직장 다닐 때도 벌써 그 수십 년 전에 이제 얘기 나오고 대부분 대기업이 ERP 시스템을 안 한 기업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차세대 ERP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택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B2B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아이퀘스트가 자회사인 경영 컨설팅 전문 기업인 디포커스가 현대 ITC의 전사적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에 생산설비, 운전, 유지, 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현대 ITC가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인사관리 선진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요즘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전산을 차세대 ERP로 좀 개선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HR 기능을 중심으로 이거를 한다 이게요. 자, 그 HR 이게 또 인사관리라고 그냥 그러죠. 뭐 종합적인 휴먼 리소스에 이게 아마 약자일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ERP 솔루션은 현대차그룹 중견계열사인 표준 ERP로 자리 잡고 있는 카니아스 ERP가 선정됐다.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설비 관리 유지 보수 쪽만 ERP로 돌리고 그걸 보통 TPM 전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제철이 현대차 그룹에 결국 소프트웨어로 장착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도입 예정 모듈은 인사관리, 구매자재관리, 재무회계, 관리회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폰뱅킹 연동 기능도 함께 구축돼 업무 편의성은 물론 내부 통제와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이런 게 되면은 여기 뭐 법인카드, 폰뱅킹 연동 기능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면은 아마 이 생산직 말고 사무직은 대거 좀 줄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철강 저가 공세에 맞춰가지고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회계 용어가 나와서 희망을 좀 해보게 되는 게 있는데 관리회계의 스루프트 회계를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 현대차 그룹의 스루프트 회계를 개인적으로 좀 힘은 약하지만은 어필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있는 현대제철이 HR 기능을 강화하는 ERP를 HM 표준으로 이제야 도입하는 것으로 읽히긴 하는데 관리회계에 기존 회계는 좋다 이게 원가 회계로 하는데 경영성과 평가하는 거는 관리회계로 해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GDP 얘기할 때도 재고는 빼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슬퍼 관점인 거죠. 좀 수필식으로 제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다. 내 삶은 나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타인들의 선택, 즉 모든 선택의 결과가 삶이라면 우리는 내 삶이 타인들의 선택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내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충분히 타인의 선택에 대해서 내 영향력을 우리는 행사해야만 한다. 한국에 태어난 것도 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가 내 맘에 들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망이 아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행동주의는 그래서 성립할 것입니다. 대신 폭력 선택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 행동주의로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발전된 SNS에서 내 의견을 피력하는 행동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나를 포함한 타인들의 선택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면 일개인의 힘이 미약하니 조직을 형성하게 되고 그 조직 내에서 역량을 먼저 행사하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또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생각 없는 그저 추종자는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선택에 의한 행동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총선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총선이 아니고 대선 전에.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저출생 시대의 정책 제시. 아까 인구를 조금 전에 또 했습니다만은 이 데일리에서도 김미경 기자가 대한민국은 끝났다.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라고 전에 한 며칠 전에 또 소개가 됐었죠. 연이어서 이런 이 데일리에서는 그레잉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레잉 소사이어티라고 이 포럼을 여는 모양입니다. 그 16회라는데 이번 주제가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의 길을 찾다. 이렇게 해서 6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대입니다. 첫날에 기조연설은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이 맡아가지고 폴란드의 인구 감소에 대한 그 대책 등을 했던 것들을 소개를 한다고 그러고요. 둘째 날에는 2대1리 페리 스페셜 심포지움이 열리고 미국 3대 싱크탱크로 통하는 브루키스 연구소 어반 인스티튜트 MDRC가 동시에 참여해 정책적 의견을 제시한다. 2대1리는 이번 전략 포럼을 통해 인구 위기 해법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인구 담론을 넘어 제도약을 이끌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언론이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겠다. 대선에 앞서서 한국 인구율이 어떡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는 전략이 나오길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견해도 나올 수 있을까? 제 분석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국힘 단일화의 추진에 민주당 김이 장기 말이냐 자신들이 뽑고 절벽 떠밀어 헤럴드 경제 박혜원 기자가 한마디로 그 뭐 내용은 얘기 안 해더라도 그 경선을 통해서 김문수를 뽑아놓고 김문수 보고서 한덕수 씨하고 단일화를 성공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한덕수 씨는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정부 부총리가 국무총리 출신으로서 이런 상황이 제주도에 발생했다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거친 물결 구름이라고 아스페리타스 이렇게 되는데 아주 이상한 공포스러운 그런 거친 물길 구름이다. 이것도 쟤도 머리털 나고서 이런 구름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좀 섬뜩한 구름이네요. 정치상을 잘 표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하늘도 알아주는 것 같네요. 니들 좀 제대로 좀 해봐 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